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불편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시곤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며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건강이 악화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몸은 아주 은밀하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복잡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힌트를 주는 무언의 신호들 말이에요. 이 신호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우리의 기대 수명과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관리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길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7가지 무언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신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호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쉽고도 강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오늘부터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무언의 신호는 바로 우리의 악력, 즉 쥐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악력이 단순히 팔 힘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악력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근육량과 근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특히 우리 몸의 대근육 중에서도 악력은 심혈관 건강, 골밀도,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악력이 약한 분들은 낙상 위험이 높고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도 더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무거운 장바구니를 쉽게 들 수 있는지, 잼뚜껑이나 음료수 병뚜껑을 손쉽게 열 수 있는지, 손자 손녀를 안아줄 때 힘에 부치지 않는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악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손에 쥐기 쉬운 부드러운 공이나 악력기를 꾸준히 쥐었다 펴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 후 행주를 꽉 짜거나 빵 반죽을 치대는 것도 좋은 악력 강화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무언의 신호는 바로 여러분의 보행 속도, 즉 걷는 속도입니다. 혹시 주변 친구들이나 젊은 사람들보다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단순히 느리게 걷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보폭으로 빠르게 걷는 능력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기대 수명이 길고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걷는 속도는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뇌 기능, 균형 감각, 그리고 다리 근력 등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빨리 걷는지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안에서 짧은 거리를 정해놓고 시간을 재어본다든지 공원 같은 곳에서 평소 걷는 속도로 100m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고 느낀다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더라도 점차적으로 걷는 시간을 늘리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빠르게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고 보폭을 넓히면서 걷는 활기찬 걸음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우리의 균형 감각입니다. 혹시 걸을 때 자주 비틀거리거나 신발을 신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벽을 짚는 경우가 많아졌나요? 균형 감각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빠르게 저하될 수 있는 신체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균형 감각 저하는 낙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낙상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균형 감각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눈을 뜨고 한 발로 서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밖에 못 버티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연습하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태극권이나 요가처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양치질을 할 때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설 때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에 잡을 만한 것을 두고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악력과 보행 속도, 균형 감각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의 내부에서 오는 더 섬세한 신호들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네 번째 무언의 신호는 바로 삶의 목적의식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도 우리의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대가 넘어서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배울까 하는 설렘과 기대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신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특별한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분들은 우울감에 빠지기 쉽고 이는 면역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는 분들은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게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는 멘토가 되거나 한국화나 서예 같은 전통 예술을 배우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혹은 가까운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서평을 나누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거나 봄이 오면 화단에 예쁜 꽃을 심겠다거나 하는 작은 계획들도 충분히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울 때 가장 활성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우리의 식욕과 소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거나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분 섭취는 면역력을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막으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식욕이 현저히 줄거나 특정 음식을 먹으면 늘 속이 불편하다면 단순히 소화제를 찾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고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소량이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음식을 충분히 오래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씹고 넘기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영양분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셋째, 김치, 된장찌개, 청국장 등 유산균이 풍부한 한국식 발효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여 장 건강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은 우리 몸의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이며 면역력과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셔서 소화를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가 편안해야 몸에 기운이 생기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무언의 신호는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밤새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경우가 많다면 이 신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숙면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기억력을 공고히 하는 등 우리 몸과 뇌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뇌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카페인이나 술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면증이 심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가장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무언의 신호는 바로 유연성입니다. 옷을 입거나 양말을 신을 때 혹은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힐 때 몸이 뻣뻣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면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넘어지기 쉽고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어깨 같은 주요 관절의 유연성은 일상생활의 편안함과 직결됩니다. 이 신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볍게 팔다리를 쭉 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전신 스트레칭을 포함하는 운동도 좋지만 굳이 전문적인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아침 간단한 국민체조를 하거나 앉아서 발끝을 당기고 밀어주는 운동, 어깨를 돌려주는 운동 등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몸을 늘려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관절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몸이 유연해지면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일상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7가지 놀라운 무언의 신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신호들은 단순히 우리의 수명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7가지 무언의 신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꽉 쥐는 힘, 활기찬 걸음, 흔들리지 않는 균형 감각, 삶의 의미를 찾는 마음, 편안한 식사와 소화, 그리고 깊은 숙면, 마지막으로 유연한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몸이 매 순간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이며 여러분의 삶의 질과 기대 수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지표들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들을 개선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매일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악력을 위해 고무공을 쥐었다, 펴는 운동을 하거나 집 근처 공원을 활기차게 걷는 습관을 들이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사용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목적을 찾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소화 건강을 돌보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여 깊은 잠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지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젊었을 적 꿈꿔왔던 일들을 실현하며 독립적인 삶을 활기차게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활기차게 세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7가지 신호 중 여러분은 어떤 신호에 가장 공감하셨나요? 혹시 이 신호들 외에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나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특별한 무언의 신호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지혜와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